생애 첫 인터뷰에 나선 오늘의 주인공. 66년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기금속 했어요. 기금속을 이제 한 19년 했어요. 그동안에 돈 많이 버셨거든요. 많이 벌었죠. 3,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산만 해도 50억 원? 화려한 보석을 지닌 그녀는 귀금속 갑부인 걸까요? 지금은요, 다 날라갔어요. 그녀의 나이 49에 모든 것은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오갔던 그녀. 빚도 많고 애들은 어리고 정말 애들이 없었으면 정말 죽었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갔을 것 같아, 제가. 나는 을 안 배웠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예술 작품들. 벼랑 끝에서 그녀를 살린 건 바로 패백 음식입니다. 패백해서 번 돈이 얼마나 되세요? 빚 갚은 것까지 하고 하면은 뭐 많이 벌었죠. 거의 근 20억 정도는 벌었다고 봐야죠. 누가 이렇게 저를 예쁘게 봤어? 패백으로 20억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 아들의 엄마. 승옥 씨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한 예식장. 서민 갑부가 자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바야흐로 결혼의 계절인 봄. 수많은 하객들 가운데 서민 갑부는 과연 누구일까요? 서민 같고요. 냉가. 아 신랑이 돈 좀 잘 버나요? 사업하는 거. 신랑은 우리 들 중에서는 탑 오브 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신랑님이세요? 예,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뭐. 저는 아니고요. 여기 예식장 사장님이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예식장 사장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이번엔 갑부를 만날 수 있겠죠? 아 여기 혹시 서민갑부신가요? 아, 저는 서민갑부 아닌데요. 아 여기 예식장 가면 만날 수 있다던데. 아, 그 친구는 매주마다 오는데요. 어깨에다가 파란 보따리, 빨간 보따리 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길 겁니다. 특명 예식장에 나타나는 보따리꾼을 찾아라. 한참을 기다린 끝에 수상한 차 한 대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뭔가를 꺼내 바쁘게 이동하는 이 남자. 아니 이건 우리가 찾던 빨간 보따리 파란 보따리 아닙니까? 급히 그의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저 혹시 서민갑부 맞으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배달 왔어요. 아 배달이요? 예. 그럼 갑부는 어디 있나요? 아, 원장님은 지금 가게에서 음식 준비하고 계셔서 그쪽으로 직접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예식장 근처에 있는 갑부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셔? 아 저희 방송국에서 왔는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좀 앉으세요. 웬 방송을? 패백으로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하시길래 저희 방송에 한번 모셔볼 수 있을까 해서. 아유,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성공하신 이야기, 살아오신 이야기 들려주시면 되는 건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끈질기게 설득에 돌입한 제작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일 한번 들리세요.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이대로 실패는 아니겠죠? 다음 날 2차 설득에 들어간 제작진.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는데요. 바쁘신가 봐요. 예. 제가 그래잖아도 방송을 보기는 봤어요. 아 저희 방송 보셨어요? 네. 저도 슬픈 사연이 많거든요. 다 얘기 안 했거든요. 서민 갑부라 하면 사연 하나쯤은 있죠.
사장님 그러면 서민갑부 출연해 주시는 거죠? 그래요, 한번 해보죠 뭐. 방송 첫 출연 패백갑보 최승옥 씨입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안 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들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엄마 무슨 뭐 재진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지들은 상관없다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뭐 숨긴다는 것보다는 좀 부끄러운 과거죠. 뭐. 과거 사연은 차차 듣기로 하고 패백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그런데 음식은 안 만들고 마른 오징어를 계속 자르기만 하네요. 뭐 자르시는 거예요? 왜요? 대추탑에 부칠 봉황 만들 거예요. 오징어로 봉황을 만든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침없이 가위질을 하는 승옥 씨. 순식간에 봉황이 완성됐습니다. 화려한 깃털이 달린 오징어 봉황.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네요. 요거를 오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손재주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위질 몇 번 했는데 바로 새가 나왔네요. 네, 맞아요. 제가 요술손이에요. 요술손으로 이번엔 또 뭘 만드는 걸까요? 자른 오징어를 말아내니 꽃의 여왕 장미가 피어났습니다. 나 닮지 않아요? 저 닮았지 않았냐? 저 닮지 않았냐고요. 장미꽃도 할 수 있고 요즘에 피는 민들레꽃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만들기를 시작한 그녀. 눈 깜짝할 새에 갖가지 오징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똑같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술손으로 오징어의 단면을 자르자 잎이 됐는데요. 오징어의 변신이 놀랍기만 합니다. 애들은 절대로 따라서 하지 말라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다양한 오징어 장식, 패백 음식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 그녀의 손재주에 놀라긴 아직 이른데요. 이번엔 곶감으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승옥 씨. 꽃감으로 꽃 만드는 거예요. 꽃감으로 꽃 만든다고? 네, 솔방울 꽃. 대체 이 곶감이 어떻게 꽃으로 변하는 거죠? 그거 참 궁금합니다. 꽃감을 하나를 가지고 양옆에를 가위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이 속을 빼내야 돼요. 이거. 저온에서 보관해 하얀 분을 만들어낸 곶감. 잘라서 돌리기만 하면 꽃이 됩니다.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듯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솔방울꽃. 이거 아까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손재주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패백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다과를 8강 모반에 채우는데요. 뭐예요 이게? 구절판. 구절판? 예. 구절판도 패백에 들어가는군요. 결혼식 끝나고 예식장에서 시댁 집안 어르신들한테 첫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제 절 받잖아요. 패백절. 그럴 때 이거를 음식을 넣고 하는데 대개는 술을 따라 드리니까 안주를 하나씩 뭘 드셔야 되잖아요. 그때 손쉽게 드시는 게 구절판이에요. 구절판에 넣을 재료를 준비하는데 이건 꽃 아닌가요? 구절판에 장미꽃도 들어가나 보죠? 사장님 이거는 꽃이에요? 아, 이건 꽃이 아니고 사과예요. 사과요? 예. 어떤 재료도 다 꽃이 된다. 시댁에 드리는 첫 예물인 만큼 맛은 물론 모양도 중요한데요. 사과를 반을 자르면 반달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과를 얇게 썰어서 말린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려면 무지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구절판에 넣으면 맛도 좋지만 색깔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꼭 이거 만들어서 써요. 제철 식재료로 계절마다 새롭게 만드는 구절판. 재료를 말리고 조리는 과정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대개는 사서 많이 넣거든요. 이거를 뭐 만든 거 이런 거. 저희 거는 뿌리 아니면 열매로 많이 해요. 이건 이제 어저께 만들었어요. 오늘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또 만드는 거고. 하나의 음식이 나오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 패백 음식. 공들여 음식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혼인에 쓰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 딸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제가 정성껏 음식을 패백 음식이고 이바지 음식이고 해서 보내면 잘 살으라는 제가 기원을 넣어요. 거기에다 음식을 하면서. 패백 음식에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허물을 보듬어 달라는 의미의 닭은 시어머니에게,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닌 대추탑은 시아버지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육포는 시부모님을 섬기겠다는 뜻이고, 인삼정과는 시조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깊은 뜻을 지닌 패백 음식, 그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꼭 들어가야 될 거는 닭 들어가야 되고요. 대추탑 들어가야 되고 요 구절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약과 꽃감, 뭐 육포, 인삼정가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면 15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패백의 기본인 닭 한 마리와 대추탑 구절판만 할 경우 최소 25만 원으로 상차림이 가능. 거기에 음식이 추가되고 양이 늘어나면 한 상에 최고 150만 원까지 합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패백집을 방문하는데요. 결혼철이 되면 승옥 씨는 음식 만들랴 상담하랴 잠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적은 건 50만 원, 큰 거는 60만 원. 네, 그렇게 했더라고. 아니면 제가 꼭 중요한 날에 쓰이는 음식이라 그런지 모녀는 신중을 기하는데요. 바로 그때 직원 한 분이 뭔가를 들고 옵니다. 그건 바로 맛보기 음식인데요. 음식 맛에 자신 있는 승옥 씨의 필살 홍보 전략입니다. 맛보기 음식이 나오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얘는 요거 깨감독. 곧바로 승옥 씨도 설명에 돌입. 환상의 팀워크란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드셔보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말을 못하겠네. 어머님 어때요? 여기 괜찮네 음식만? 예, 깔끔하고 맛있네요. 고민할 것도 없이 계약하는 손님. 이게 바로 맛보기 음식의 힘인가요? 한 번에 60만 원짜리 패백을 주문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패백 음식이 정말 그냥 사서 막 이렇게 넣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딱딱하고 오래 이렇게 두려면 방부제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안 하니까 일단은 저희 거를 저희 집에 믿고 오셨으니까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저희는 거의 내드려요. 그러면 해보시면 시식하시면 거의 하시고 가세요. 네, 패백집입니다. 그러면 예식장까지 배달해 드리죠. 예, 며칠 날이세요? 이유진 씨. 네. 봄이 되면서부터 전화통에 불난 패백집. 밀려오는 주문 전화가 패백집의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음식을 맛보지 않고도 주문하는 손님이 꽤 된다는데요. 이렇게 전화로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저희는 전화 주문도 많이 하세요. 근데 직접 안 보고 이렇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소문 듣고 그냥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늦은 오후가 돼서야 승옥 씨도 한숨을 돌립니다. 그럼 이제 매출을 확인해 볼까요? 언뜻 봐도 주문량이 많아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주말에 배달 나갈 패백만 37건. 성수기 때 한참 바쁠 때는 40한 4-5건도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쉴 새 없이 해야 돼요. 한두 시간씩 자고. 예. 그러면 이번 주 매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매출은 몰라요.
계산해봐야 알아요. 본격적으로 매출을 계산해 보는데요. 32만 4천 원. 130만 원.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주문된 태백 음식. 결혼 성수기 일주일 매출은 얼마일지? 얼마예요, 사장님? 1,893만 8천 원 나왔어요. 일주일간 매출이 1,900여만 원. 태백값으로 인정합니다. 아, 그럼 연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4월, 5월, 6월이 성수기고요. 가을에는 9월, 10월, 11월이 성수기예요. 6개월 동안은 뭐 이런 정도 나오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결혼 성수기 일주일 매출을 2천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비수기 수익을 고려하면 연 매출은 약 5억 원에 달합니다. 고생이야. 형님, 갈게요. 그래요. 네, 수고하세요. 주말이 가장 바쁜 태백집. 주말 전날은 배달 준비를 마치고 일찍 퇴근을 하는데요. 차로 30분을 달려 천안 외곽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해요. 애썼어. 잘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돼지야. 아니,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건가요? 돼지야. 아하, 덩치 큰 반려묘가 승옥 씨의 돼지였군요. 이렇게 좋아? 돼지와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2층 단독주택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사장님 집이 엄청 좋네요. 좋아요? 저희가 5년 전에 우리 형제들끼리 같이 사서 저기 분할해서 같이 졌어 이사 왔어요. 우리 집에 언니 있고 조카네도 있고 친구네도 있고 또 이제 동생도 이제 올 거예요. 전원마을 단지에서 가족, 친구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승옥 씨. 마당이 있는 넓은 2층 집은 495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폐백으로 마련한 총 자산은 약 8억 원. 그럼 승옥 씨의 집을 구경해 볼까요? 전원 생활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전망 좋은 거실. 아, 사장님 이 넓은 집에 혼자 사세요? 아니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셋이 살아요.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된 2층은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내줄 예정인데요. 세 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엄마 승옥 씨.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사치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소박한 안방이 그녀를 닮아 있는데요. 안방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그녀의 검소한 생활. 화장품이 닳을 때까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많이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조금 남았잖아요. 가생이 좀 붙었잖아요. 한 10번은 더 쓸 수 있어요. 그녀 역시 갑부의 필수품 금고도 가지고 있네요. 금고 있죠? 아, 뭐 좋은 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저 보물 있어요. 보물이요? 네. 제작진에게 선뜻 보물을 공개하겠다는 승옥 씨. 폐백 갑부의 금고엔 과연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보물단지인데. 아,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네, 보물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까요? 꽁꽁 숨겨뒀던 보물을 하나씩 꺼내놓는데요. 각종 보석이 박힌 반지부터 목걸이까지 이거는 목걸이. 화려한 귀금속이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보물이랍니다. 보석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아니요, 보석 모으는 취미는 없는데 그 전에 저희가 기금속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때 끼든 물건이에요. 아, 금은빵? 네, 금문방이요.
옛날에는 제가 다 꼈던 반지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손이 여기 메디가 굵어져서 안 들어가요. 다 적어요 이제.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손에 담겨 있는데요. 한때 천안에서 제일 가는 금은방을 운영했던 승옥 씨. 19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입니다. 그때는 부자였죠. 금송아지도 있고 금돼지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때 재산이 뭐 어떻게 됐었어요? 또? 글쎄요, 뭐 한 3,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다 날라갔어요. 애들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나면서 IMF의 연쇄 부도라고 보시면 돼요. CD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을 대규모로 운영했던 승옥 씨의 남편. IMF와 함께 연쇄 부도를 맞으며 남편은 늘 술로 쥐세웠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생각에 괴로워한 남편. 그런 남편을 승옥 씨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이제 모든 막 부채 관계도 그렇고 막 근데 뭐 다 경매 나간다 그러고 뭐 가차온 지인들한테도 빚도 많고 막 뭐 형한테도 뭐 보증 세우고 시동생도 보증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다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밖에를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머리를 식히겠다며 집을 나선 남편. 승옥 씨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강하니까. 남편은 승옥 씨에게 그 말을 남기고 홀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좋은 얘기도 못 해줬어요. 가라고는 했지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나는 시달리는데 당신이 없으면 나한테 제가 시달리잖아요. 그런 좀 서운한 감도 있었거든요. 갈 때도 부산 내려갈 때도 그렇게 뭐 좋은 마음으로 보내지를 않아서 늘 그게 마음이 좀 아파요. 남편이 떠나고 보름 후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비보를 들은 승옥 씨. 2번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지만 남편의 의식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년 정도 부산에 있다가 퇴원해서 이제 자꾸 이제 장기 환자 뜨니까 퇴원해라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처음부터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했거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겨서 붙잡고 이제 2년 동안 고생시키다가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빚과 세 아들만이 그녀 곁에 남았습니다. 49의 나이에 혼자가 된 승옥 씨에게 눈앞에 놓인 세상은 그저 막막할 뿐이었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죽을 결심도 했던 그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죽을 고비도 한 2번 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좀 잘 살 수 있을까. 교통사고라도 나면 보상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모든 걸 자신에게 맡긴 채 떠나버린 남편. 승옥 씨는 남편을 원망하기보단 늘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 남편을 떠올리며 힘을 얻곤 했죠. 당신은 잘할 거란 남편의 유언. 자신을 믿고 떠난 것만 같아 그녀는 하루하루 견뎌냈습니다. 머리맡에 두면은 그냥 마음이 좀 든든한 것 같아요. 저를 지켜줄 것 같아서. 남편이 떠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녘.
패백집의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주말에 배달 나갈 패백 상자로 매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뭘 준비하는 건지 주방으로 가봤는데요. 전이랑 또 떡도 나가야 되고 뭐 문어찜 이런 거 이바지 음식 나가야 돼요. 몇 시까지요? 9시까지요. 미리 할 수는 없어요. 이바지 음식은. 그래서 저희가 시간 맞춰서 그렇게 맞게 준비를 하거든요. 주말엔 주로 이바지 음식을 만드는 승옥 씨. 통영에서 새벽에 올라온 문어가 카메라를 반깁니다. 방금 올라와서 그런지 이 녀석 정말 싱싱하네요. 사장님 이 문어는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요. 찜해서 이바지에 나갈 거예요. 주말마다 문어와 씨름을 벌이는 그녀. 힘이 엄청나네. 네. 집에서 문어를 잔치 때는 많이 써요. 힘이 좋잖아요. 특히 경상도 지역에선 이바지 음식으로 문어찜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숨은 뜻이 있습니다. 8개의 발에 달린 빨판으로 재물과 복을 꽉 잡으란 의미인데요. 알면 알수록 참 재밌죠. 잔치에서 빠지면 서운한 음식, 바로 전이죠. 이바지 음식 가운데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전. 9가지나 되는 전을 부치다 보니 주말이면 직원들로 패백집은 북적입니다. 사장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직원이요? 저 직원이긴 직원인데 바쁠 때만 와서 도와주는 아니 직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 식구예요. 식구라고요? 네. 우리 주방의 대장 언니인데 사촌 언니예요. 여기 사촌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친정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둘째 언니.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생. 네. 여기는 우리 시집으로 제일 대빵 형님. 사랑하는 빼놨어? 사랑하는 우리 형님. 아이고. 자매는 물론 사촌의 그 어렵다는 시댁 형님까지 이들이 패백집의 숨은 공신입니다. 남들은 뭐 4시나 5시 나오라 그러면 안 와요, 이래로. 식구들이 다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끼니도 챙겨 먹지 못한 동생을 위해 친정 언니는 아침을 준비하는데요. 음식 솜씨는 언니가 한 수 위라고 합니다. 동생이 패백할 줄 알았어요? 몰랐죠. 제가 금옥방 했으니까. 쟤는 밥하는 것도 싫어했는데. 엉뚱한 제가 태백으로 댕겨. 밥하는 것도 싫어했던 승옥 씨가 달라졌습니다. 피망을 겉에는 묻히지 말아야지. 밀가루를 안에만 묻히는 거지. 이렇게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녀. 잔소리 폭탄을 투척하는데요. 형님 그거 하기 전에 고추부터 좀 썰어주세요. 아유, 내가 여기다 돈까스만 쏙 묻혀놔요. 고추를 이렇게 하나씩 좀 똘방똘방하게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던 거죠? 괜찮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딱 닮아져가지고 잔소리가 많아요. 혹시 화나신 건가요? 이 동생이 까다로워요. 까다롭지. 이런 거 음식 만드니까 잔소리가 얼마나 많다고 내가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분노의 칼질로 동서 시집살이의 서름을 날려버립니다. 까다로우시네. 딴 때는 안 까다로운데 이 음식할 때만 좀 까다로워요. 중요한 혼인에 쓰는 음식인지라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녀의 마음을 알기에 식구들 역시 정성을 쏟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꾸
하고 다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해도 되겠지. 근데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이왕이면 다 옳지만 이쁘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하죠. 시댁 어른에게 신부의 첫 인상이 좋게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갈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아니 이렇게 한 판 하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네. 이거 한 판에? 네. 꽤 비싸네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재료값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패백집에서 없어선 안 될 사람, 바로 그녀의 큰아들인데요. 배달부터 떡 만드는 일까지 큰아들 규희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양떡이에요. 이거는 흥미찹쌀로 한 영양떡이고요. 지금 저희는 5가지 떡으로 만들어요. 오색 영양떡. 영양떡도 예사롭지 않게 만드는데요. 떡반죽 위에 대추를 일일이 올려놓는 이유가 뭐죠? 대추를 갈라서 씨를 뺐어요. 씨가 없죠? 씨를 빼서 이렇게 말아서 꽃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손이 되게 많이 가겠네요. 네, 손은 많이 가는데 모양을 내기 위해서 미리 이런 건 미리 작업을 해놔요. 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써요. 두 덩이로 나눈 반죽 사이에 대추를 넣고 만드는 영양떡. 손이 여러 번 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떡을 만드는 이유.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죠. 영양떡 하나를 만들기 위해 이틀에 걸쳐 작업을 하는 그 정성. 정말 감동입니다. 누가 이렇게 떡을 이쁘게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말을 말해야지 아주 잘난 척하는데 내가.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야, 떡을? 그 재미로 살아, 내가. 떡은 아드님이 한 거예요. 딱 걸렸네. 그래도 내가 선생이거든요, 아들 선생. 떡은 저 아들이 전문이야. 따라갈 사람 없어? 스승과 제자인 모자가 함께 다른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깨강정 할 거예요. 뭐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들깨예요. 이거 들깨. 이건 호박씨. 이거는 땅콩 이렇게 잘게 잘라놓은 거예요. 좋은 재료만을 고집하는 승옥 씨. 깨강정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식용유와 물엿, 설탕의 비율과 농도 조절이 강정 맛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끓여야 이게 잘 되는 시점이 있어요. 좀 덜 끓으면 질고 조금 더 끓이면 딱딱해지고 그래서 그걸 잘 맞춰줘야 돼요. 설탕이 완전히 녹은 후 농도 조절을 위해 섞어야 한다는 말씀. 아이 괜찮아. 다 끓은 아니 안 그러면 틀리다니까 농도가. 좀 끓은 다음에. 엄마의 방식이 뭔가 믿업지 못한 아들 규희 씨. 아 이거 지금 안 돼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부서져요. 이렇게 되면. 안 부서지거든요. 아유 잠깐만 비켜. 아이 몰라 그래.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은 다 부서져요. 지금 이것도 아마 부서질 수 있어요. 사장님 저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시나 봐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괜히 그런다니까요. 잔소리 하느라. 아주 시집살이를 시켜요 엄마를. 아니, 내가 볶을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 써시는 거나 좀 해주세요. 엄마 못지않게 아들도 제법 깐깐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체돼도 딱딱해지는 깨강정. 그렇다 보니 한 꼼꼼한 아들의 레이더망은 쉴 새 없이 작동합니다. 뭔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인데요. 아 이게 뭐예요? 늦게 썰어 다 부서지잖아요. 이거 어떡하? 이러면 이거 못 써요. 다시 해야 돼. 이거 안 돼.
이거는 들깨는 땅깨랑 틀려서 좀 더 잘 부서지니까 좀 시간을 맞춰야 돼요. 아이고 이걸 어쩝니까?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굳었네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먹어야지 뭐 어떻게. 이러면 못 써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시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먹고 다시 해야지 뭐. 할 말이 없네. 사장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알려줬죠. 알려줬는데 저보다 지금은 더 잘해요. 17년 전 패배기를 함께 시작한 아들 규희 씨.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솔직히 막막했죠. 군대 제대하자마자 나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시고 의식은 없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제가 어쨌든 첫째로서 이제 가장이니까 동생들 일단은 보살펴야지 이제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같은 거 뭐 다닐 생각도 없었고 빚만 잔뜩 이제 안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빚이 얼마나 더 계셨나요? 10억이야. 근데 다 보증인들이 있어요. 그때는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도 다 지인 아니면 형제잖아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상속 포기를 했죠. 안 했으면 애들이 못 살아요, 시달려서. 고향을 떠나 도망치듯 대전으로 내려갔던 승옥 씨. 혼자 힘으로 세 아들을 키우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은행동에서 천안에 친한 친구 신랑을 딱 마주쳤어요.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간다는 심정이 그때더라고요. 뭐 창피할 것도 없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 보는 게 만나는 게 좀 두렵고 밖에 나가는 거가 좀 겁나더라고요. 쟤네 뭐 다 망하고 신랑도 죽었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아니지만 뒤에다 대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밖에를 안 나갔어요. 한참은.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그녀. 그때 승옥 씨가 시작했던 일이 패배기였습니다. 살림도 안 해본 그녀가 49의 나이에 패배기를 배우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처음엔 시행착오도 참 많았습니다. 닭은 안 배우고 대추탑하고 구절판 해는 것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우러 간 지 한 달 정도 됐나 이렇게 했는데 주문을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3마리를 갖고 뜯었다 다시 만들었다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또 했다 막 이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보더니 엄마 그 닭 참 불쌍하대. 왜요? 네, 그래. 너무 이렇게 요지를 찔렀다 뺐다 해가지고 그 닭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가지고 계속 될 때까지 연습을 했어요, 제가. 패백 음식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유명하다는 패백 장인들을 수소문한 승옥 씨.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배웠습니다. 비법을 알려주지 않으려는 주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간 그녀. 허드렛 일을 돕는 조건으로 패백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오징어로 작품을 만드는 그녀지만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승옥 씨. 첫 차를 타고 내려가 막차를 타고 돌아오기를 2년 넘게 계속했습니다. 우리 열차는 평택역에 도착합니다. 가는 방향 왼쪽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패백 장사를 하면서 배우러 다닌 탓에 피로가 쌓였던 그녀. 내릴 곳을 지나쳐 기차역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목숨 걸다시피 하고 배웠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좀 머리 아픈 그런 거를 좀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나는 패백을 안 배웠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도 많이 해요. 누가 이렇게 전을 예쁘게 만들어? 뭐라고요? 이렇게 만들어놔서 음식이 마음에 들면 흐뭇해요.
그리고 신부도 신랑 신부도 잘 살 것 같고 기분에 음식이 잘 되면. 새벽부터 만든 이바지 음식은 4시간이 지나서야 완성됐습니다. 이제부턴 큰아들이 바빠질 차례입니다. 원래 배달도 이렇게 다 해주시나요? 예. 직접 해야지 이제 안심하고 또 이제 이동 과정에서 파손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퀵 같은 걸로는 이제 좀 위험해서 그냥 직접 배달하고 있어요. 예, 이바지 음식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좀 떠가고 전하고 맛보실 거 따로 싼 거예요. 인삼 전가랑. 한번 맛보세요. 맛있겠는데요? 문어네. 4월 초 딸을 시집 보낸 이분은 사돈 집에 보낼 이바지 음식을 한가득 주문했는데요. 아유, 뭐 예쁘죠? 엄청 많이 준비하셨네. 이바지 음식이 배달될 때 함께 가는 맛보기 음식. 친정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승옥 씨의 정성입니다. 맛있네요. 맛보기 음식 하나로 사위 장모 사이에 애정이 샘솟습니다. 사이는 장모 사랑이에요. 그래서 잘해줘야 돼요. 우리 딸도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또 여기서 해야겠다. 그래. 아니 따님 몇 살이신데요? 아, 우리 딸은 4학년인데 아, 4학년. 아직 멀었지만 사장님이 이제 계속 하실 거니까 네, 많이 이용할게요. 주말이면 숨 돌릴 틈도 없는 큰아들 규희 씨. 예식 시간에 맞춰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2시 거고요. 오늘 떡 했는데 떡국 하나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수모 아주머니들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이제 떡이라도 좀 드시라고 싸운 거예요. 수모 아주머니? 예, 이제 절 시켜주고 이제 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패백실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 것도 이제 모양 이제 내주시고 이제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가끔씩 자주는 못해도 그냥 떡 했을 때 이제 조금씩 갖다 드리고 있어요. 예쁘게 보이죠? 떡 좀 가져왔어요. 아유, 우리 오늘 패백 여기 없는데. 네, 저쪽 네, 오늘 여기 시간이 고마워요. 있어서 갖고 왔죠. 너무 잘해오죠. 주변에 사람들이 패백 음식 물어보면 거의 천안에서는 재성 없고 권해줘요. 음식이 너무 정성 있고 산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직접 다 만든 거라. 너무 잘하시니까 소개해도 사람들이 정말 만족해요. 떡 때문에 소개시켜주는. 아이, 떡, 과자, 빵, 떡, 과자 먹지 말아야 살 안 쪄. 친정 부모는 물론 수모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패백 음식. 시부모님의 마음에도 들겠지요? 역시나 먼저 손이 가는 건 구절판입니다. 아들아, 며느라,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 네, 고맙습니다. 잘 살아라.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어른들, 절값도 두둑이 건네는데요. 하나, 둘, 셋. 아유, 좋다. 모두의 바람대로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늦은 밤이 돼서야 퇴근하는 승옥 씨. 곧장 집으로 가질 않고 과일 가게를 들립니다. 장바구니 가득 망고를 산 이유가 있나요? 아는 형님이 좀 편찮으셔서 뭐 좀 사다 달라 그래서 사들고 가는 거예요. 문병 가는 거예요. 여보, 밥이네.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래? 이거 갖다 싫어해? 형님 망고 사왔어? 망고? 아이고, 목 아파서 못 잤었잖아. 뭐가 많이 사왔어. 아이고 근데 그냥 깨끗이 아픈 지인을 살뜰히 챙기는 그녀. 두 분은 어떤 사이죠? 아이고야, 아이고. 한 40년 됐는데
그때부터 그냥 굉장히 자별하게 그냥 언니같이 큰 언니같이 그냥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그래도 가까운 지인한테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빌려 썼는데 큰 언니가 해답을 못하니까.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을 당시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였지만 지금은 승옥 씨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난 잊어먹지도 않아. 대전 가서 그 조금 돈 갖고 가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 집을 찾아와서 형님 내가 돈 1,000만 원 해줄게 그러는데 그 순간 큰절했다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절을 왜 하셨어? 너무 고맙잖아요. 그 어려운 때 일단 내가 뭐를 해서라도 형님 돈 1,000만 원이라도 갚아줄게 하더라고. 당시 상속 포기를 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 하지만 승옥 씨는 20명이 넘는 채권자들을 만나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식들이 저 부모가 돈 떼먹었어 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식이라도 떳떳하게 살으라고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거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막 쫓아가서 그 손님 모시고 오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도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어쩐 일인지 패백집이 조용합니다. 홀로 음식을 만드는 승옥 씨. 아삭하고 새콤한 오이김치를 담그는데요. 이야, 군침 돕니다. 오이김치도 이 바지에 들어가요? 아니요. 이거는 해서 어떤 남자 갖다 주려고요. 어떤 남자 줄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 줄 거예요. 승옥 씨에게 숨겨둔 애인이 있다? 갑작스런 돌발 발언. 이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포장까지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는 그녀. 이쁜 보자기에서 하시는. 예쁘게 갖다 줘야지. 이렇게 공들이는 걸 보니 애인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애인을 만나기 위해 30분을 달려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광덕산에 왔는데요. 드디어 애인과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계곡 옆에 위치한 이곳은 음식점인데요. 맛있겠다. 몸보신으로 으뜸인 닭백숙 참 맛있어 보입니다. 애인과 함께 몸보신 데이트를 하려는 건가요? 그런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주방으로 향하는 승옥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꽁꽁 숨겨둔 애인이 연하의 이분 맞나요?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막내 아들? 네. 3년 전부터 광덕산에서 백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승옥 씨의 막내 아들. 엄마 못지않은 음식 솜씨를 자랑합니다. 요리는 뭐 어머님한테 배우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레시피 자체를 이제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대로 하고. 반찬만 전해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승옥 씨는 여기 와서도 계속 음식만 만듭니다. 여기 반찬은 어머니 담당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바쁘니까 조금 도와주는 거지. 아들들이 다 해요. 17년 전 맨몸으로 패배기를 시작해 10년 동안 10억 빚을 갚고 세 아들이 살아갈 기반까지 마련해준 엄마 승옥 씨. 패백집이 한가해지는 여름엔 이곳으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거고요.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패백집이 좀 한가해지면 저희도 뭐 아주 큰아들 뭐 다 여기 와서 도와줘야 돼요. 패백집부터 백숙집까지 1년 내내 참 열심히 사는 승옥 씨와 아들들. 아들은 어머니의 지난 삶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항상 먹먹하죠. 어머니 생각하면. 진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다 이겨내고 저희 삼형제 책임지려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제일 든든한 힘이 돼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요. 젊은 나이에 총각 때 그 아들을 붙잡고 패백을 같이 했잖아요. 하면서 다 빚을 갚았어요. 생활비 조금 주고 빚을 다 갚으면서 아들 돈 갖다 빚 갚았잖아요. 입금의 반을 나눠야 되는데 그 돈까지 다 갖다 갚았기 때문에 그 빚을 또 아들한테 제가 지금은 갚고 있어요. 아직도 빚을 갚으셔야 돼요? 네, 아들한테 갚아야 돼요. 몇 년 더 한 3, 4년은 더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패백집에서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일주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주 한 잔에 한 주간의 피로와 그간의 시름을 흘려보내는 승옥 씨. 나 오늘 마셔봐요. 아이고, 서비스. 고생한 아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담아 쌈을 건넵니다. 사장님 회식 자주 시켜줘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안 해주면 삐져서 매주 회식하려면 이거 돈 많이 쓰셔야겠네. 많이 벌잖아요. 버는 만큼 좀 써야지.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그때 잠시만요. 모두를 집중시킨 아들의 한마디. 서울 있을 때 전화가 왔으니 닮아가니? 잠시만요. 네. 아이고 이번 달도 벌써 다 갔어요. 이번 달 너무 고생 많으셔서 네. 제가 특별히 오늘 또 용돈 조금 준비했어요. 고생하는 식구들을 위해 용돈을 준비했는데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용돈 수여식 덕분에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많이 넣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16, 17, 18. 엄마 승옥 씨에게도 용돈을 건네는데요. 나는 또 빼놓을까봐 사실 조금 겁났거든. 근데 주네. 아니 사장님이 뭐 월급을 받아? 아유, 내가 사장은 아들이 사장이요. 나 월급 받아야 돼. 과연 승옥 씨의 용돈은 얼마일까요? 힘드냐? 100만 원이네. 100만 원. 이거밖에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요 빚 다 갚았기 때문에 요거만 받아도 내 용돈을 다못 써요. 써요. 이거 갖고 이제 언니들이랑 맛있는 거 사주고 놀러 다녀야 돼요, 맨날. 요거만 가져도 충분해요. 그녀의 나이 49에 찾아온 시련. 잘할 수 있을 거란 남편의 마지막 당부에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세 아들의 엄마이기에 그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하셨던 얘기 지금은 그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이 가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애들 위해서, 나 위해서, 당신 위해서 잘해볼게요. 정성을 담은 음식으로 집안을 일으킨 엄마의 손. 그 손엔 삶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가 그렇듯 세 아들의 엄마 승옥 씨는 강인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그녀를 살린 패백. 그것은 엄마의 절실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한적한 어촌 마을,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는데 소문난 여장부, 그녀의 정체는? 이거 1TV가 나가라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같이 살아 갑부가 된 그녀. 연 매출은 10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싱싱한 해산물로 완벽 무장. 바다대장 명숙 씨의 1급 비밀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